자, 2교시입니다. 3주차 2교시 적어놓았죠, 그죠? 안 적으면 또 여러분도 헷갈릴 것 같아서 헷갈리진 않지, 그지? 오늘은 필부터 동공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한번 짚고 넘어가면 된다 하면 되겠나? 그지? 한번 해보는 거지, 그지? 이게 맞나 안 맞나, 원리가 어떻게 되지? 아, 그렇구나. 그지? 자, 동공, 부필. 자, 일단 홍채의 중심 부위에 보이는 뭐 검은 눈동자 이거다. 알겠지? 근데 이제 동공에 이제 여러분들도 보면 알잖아. 동공의 특징이 있지. 그지? 누가 특징 뭔 특징이 있어? 그죠. 근이야. 어떤 특징이 있어? 묻지, 그지? 아니, 어두운 데 가니까 이상한 눈, 새카맣게, 뭐가 있는데, 그게 커지더라? 밝은 곳이 오니까, 아까 그게 하고 다르더라? 이게 아마 여러분들 어렸을 때 아마 발견을 했을 거예요. 지금은 그냥 까마득하게 그냥 지나오는 거지, 그지? 알고 있는 거지. 그리고 또, 이 동공의 크기를 잘 관찰할 수 있는, 자기 눈을 관찰하기 좀 힘들잖아, 그지? 잘 관찰할 수 있는 주변에 뭐가 있다? 누구라고 하면 돼? 뭐? 고양이. 고양이 눈빛은, 여러분들은 동공이 커졌다, 작아졌다, 이렇게 해도 별로 막, 우리가 뭐 느낌이라기보다는 뭐 그런 거 많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완전 느낌이 다르잖아. 근데 동공이 이렇게 확 퍼져가지고 커 보이면 어떻게 보여? 근데 고양이는 이 동공이 이렇게 일자로 쫙 되지. 밝은 곳에 딱 갈 때는. 우리는 그냥 크고 작아지고 이 정도인데, 그죠? 조금 다르죠? 그래서 어두운 곳에 있을 때는 좀 크게 해가지고 좀 청초한, 아니면은 백치미. 남학생들은 뭐라 해야 되나, 그치? 만화에 보면 눈동자가 막 이렇게 크게 그려놨잖아. 옛날에 여러분들 뭐, 그거 많이 보지? 인터넷 만화 이렇게 많이 보잖아, 그지? 그런 거 보면은 뭐 눈이 크게 해가지고 막 반짝반짝 별 모양 막 이렇게 해가지고. 요즘은 그런 그림 안 좋아해? 그지? 예전에는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 뭐 우리 때지. 여러분들 이거 아니고 지금은 여러분들은 인터넷 소설이라든지 만화 막 이런 거 많이 그거 하는데 지금 내용 전달을 많이 하죠. 그죠? 그림을 뭐 예쁘게 뭐 순정 만화 같은 거는 그렇게 또 표현하는 것도 있잖아. 그지? 근데 여러분들 막 순정 만화는 딱 제한적이잖아. 이게 좋아하는 부류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 않나. 그지? 뭐 옛날에 이제 뭐 만화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뭐 캔디 만화하고 베르사유의 장미 보면 눈이 크게 가지고 눈동자를 크게 동공을 크게 거기에다가 별 모양 딱 해가지고 세상에 그런 눈이 어디 있어. 그죠? 막 그리려고 막 책에 막 낙서 많이 했잖아. 공부 안 하고 막 그림 막 눈 그리고 뭐 예쁜 눈 그리고 막 이렇게 많이 했었던 기억이 나요. 아, 그래, 알았어. 나, 저 학생 시절에 공부 막 그렇게 안 했어. 아니야, 그래도 공부했지. 공부했으니까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같이 할 수 있죠, 그죠? 아, 그렇게 막 월등하게 막 수석하고 뭐 이런 그런 건 아니었어요. 항상 그냥 묵묵히 하는 스타일. 우리 아이들이 좋아해요. 그래서 뭐 한다고 뭐 엄마가 막 유세 떨고 엄마가 막 덕달하고 막 이러진 않거든. 그냥 묵묵히 좀 쳐다보고 이게 무관심은 아니죠, 그죠? 무관심은 아닌데 좀 그렇게 안 하면 좀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뭐 이런 얘기는 한 번씩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본인들이 안 되겠다 싶으면 뭐 이렇고 해서 이제 변명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뭐 어떻게 됐고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래도 우리가 뭐 시기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도 공부라는 거는 좀 시기가 있어요. 사실은 물론 뭐 이제 임용한다고 몇 년에 걸쳐가지고 공부를 할 수도 있는 거고 하지만 그래도 내가 탁 마음에 들게 막 퍼펙트하게 이렇게 뭔가 열정을 쏟아붓는 거는 공부든 뭐든 항상 좀 시기적인 부분들이 그 시기에 해주면 더 뭐 효과라든지 뭐 효율성에 비추어 볼 때는 더 괜찮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눈꺼에 뜨고 어디 있노 지금? 밝은 곳에 있나? 어두운 곳에 있나? 좀 어두운 곳에 있어야 되겠지. 그지? 인강을 들으려면 밖에서 듣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오늘 부필청 동공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홍채 안쪽 중앙의 빈 부분, 각막을 통과하는 빛이 동공을 통해서 이제 들어온다는 거죠. 각막이 제일 바깥쪽에 있다 했잖아. 그지? 동공의 크기에 따라 빛의 양이 이제 결정이 된다는 거죠. 동공이 커지면 어두운 곳에 있으니까 빛의 양이 적겠지, 그지? 밝은 곳일 때는 작아지면서 이제 요걸 갖다가 이렇게 조절을 하는 거지, 우리가. 빛이 많이 들어와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아니지, 그지? 빛이 들어오는 찰나에 우리 몸은 다 내까지 해가지고 지각까지 다 해버린다는 거지. 빠르지, 그지? 찰나야, 찰나, 사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보는 동시에 뭔가 다 되나? 된다, 이거. 맞지? 응, 된다. 우리는 미처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이제 일상이 되고 워낙 이제 그런 부분들이 당연시 되어 왔기 때문에 어떤 장애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힘듦이라든지 아니면은 막 이렇게 안간 힘을 쓰고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제 그 어떤 신체의 건강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모님께 감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기도 합니다. 나 코가 좀 잘생겼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지. 방귀를 든다고? 알았어. 방귀를 들어야지 요즘 세상에 그죠? 외모지상주의 세상에 조금 못나면 어디 가야 돼? 병원 가야 되지 그지? 아이고 진짜 요즘은 뭐 앵커 아나운서 하는 애들은 막 견적이 진짜 많이 나오더라. 그 뭐 외모만 그거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 뭐 이렇게 스피치 하는 거, 뭐 표준어로 뭐 이렇게 하는 거 모든 게 다 동원이 돼야 되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동공의 크기에 따라 빛의 양이 이제 결정된다는 걸 이제 알아야 된다. 그리고 이제 동공은 이완 수축을 자율적으로 조절한다. 이때 봐봐. 동공의 크기에 따라 빛의 양이 결정되니까 그지? 이완되고 수축. 이완되면 좀 부하 커지고 수축되면 주야 되겠죠. 그죠? 이런 부분들이 뭐 자율적으로 조절이 된다는 얘기죠. 이 조절에 그러니까 빛의 양에 따라서 바로 조절이 된다는 거지. 정말 순식간도 쓰기 힘들다. 찰나를 좀 써주면 참 좋을 것 같아. 우리 인체의 모든 반응들이 지각을 하게 되는 부분은 찰나적이란 말이지. 얼마나 빨라, 그지? 그리고 낮과 밤의 동공 크기가 이거는 뭐 그지 위에서 얘기를 했잖아, 그지? 어두운 곳에 있을 때, 밝은 곳에 있을 때 차이가 나죠, 그죠? 그래서 일단은 홍채의 중심 부위에 있는 검은 눈동자 이 부분이 동공, 포필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빛의 양이 많아지면 이제 홍채가 조절해서 동공의 크기가 많아지면 작아지겠지, 그지? 그리고 빛의 양이 적은 어두운 곳에 가면 동공의 크기가 이제 커진다는 거죠. 자, 일단은 빛의 양이 많고 작고 가는 홍채의 조절계 역할을 한다 했잖아. 그 뒤에 또 나와, 그지? 동공 다음에 홍채 나오니까 빛의 양을 이제 조절하는 역할은 홍채가 해주는 거예요. 그죠? 자, 각 기능마다 착착착착착착 너무 잘하지, 그지? 아유. 자, 이 눈동자 마음에 들어? 이게 누구 눈이게? 나도 몰라요.
내 눈 닮았어요. 내 눈이 더 예뻐요. 막 이렇게 하는 사람 손 들어봐. 단톡방에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반응을 안 하더라. 그지? 어떨까, 그죠? 여러분들은 또 수업 열심히 듣고, 나는 열심히 하고, 또 여러분들이 세계에서 또 재미나게 지내고, 그러면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오냐면은, 각막 뒤에 있는 애들. 각막 뒤에 있는 수축성의 막으로 눈에 들어오는 빛의 양을 조절하는 조리개 수축성의 막이라 했죠, 그죠? 이 양을 조절하는 조리개 역할. 카메라 보면은 탁 조리개가 쫙 열렸다가 쫙 닫겠다가 여러분들 옛날 카메라 보면은 좀 그런 이 사진 찍을 때도 그런 느낌이 있어요. 옛날에는 이제 우리 애기들 한창 클 때는 그 옛날 수동 카메라 있잖아. 수동 카메라로 아이들 그 크는 장면들을 다 찍어줬거든. 지금은 뭐 휴대폰은 동영상 다 나오잖아, 그치? 딸이 시집가고 나서 우리 집을 매일 많이 주는 게 뭔 줄 알아? 걱정을 많이 시키고 조금 빨리 결혼을 했어요. 걱정을 많이 시키고 그 다음에 많이 주는 게 뭐냐면 애기 동영상 내지는 사진. 그 외에는 주는 거 없어요, 진짜. 있지. 그 손녀의 귀여움, 뭐 이런 재롱 뜨는 거. 이거는 이제 지네들로 인해 가지고 주는 거지만 직접적으로 주는 거는 자기네들 아니잖아, 그지? 맞죠? 응. 저 기분 나쁘면 뭐 좀 뜸하게 있다가 또 사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하루도 엄마 안 보면 못 살듯이 그죠? 그런 느낌 아니야? 에이, 맞으면서 집에 탁 오면 뭐부터 보냐면은 우리 집에 뭐가 뭐 가져갈 게 있나? 내가 그거밖에 안 봐요. 엄마 저거 가지고 가면 안 돼. 하물며 뭐 세탁기 그 액체 비누까지 다 들고 가는 애인데 오 맞네 이러면서 있잖아. 그날 어떨 때는 생필품 같은 거는 이렇게 그냥 하나씩 단품으로 사면 여러분 좀 비싸거든. 그래서 이제 홈쇼핑에 나오는 거 뭐 두 개 더 주고 이런 거는 그 세제 같은 거는 오래 쓰니까 그지. 그런 걸 사놓으면 뭐 이렇게 뭐 장 같은 데 이런 데 보면 지나가다가 눈이 잘 보이죠. 눈이 띄면 막 베란다에서 불러요. 엄마 이렇게 왜 이렇게 많이 샀어? 이러면서. 그럼 결국은 뭐예요? 하나 가져가겠다는 얘기잖아. 필요하면 가져가든가 이랬더니 아싸 득템 이러면서. 여러분들은 그러지 마. 나중에 결혼해서. 자, 그래서 홍채 나오죠, 그죠? 홍채. 이리스라 하는데 각막의 다음 안쪽에 있는 갈색. 우리는 보통 이제 조금 짙은 갈색 아니면은 조금 밝은 갈색 이렇게 좀 많이 띄어요. 근데 이제 그 인종에 따라서 조금 다양한 눈동자들이 있지, 그지? 우리 여기 슬라이드에는 딱 다르지. 색깔 갈색 안 넣어놓고 그지? 다른 걸 넣어놨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갈색막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눈으로 들어가는 광선의 양을 조절하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자동일 경우에는 우리 눈도 자동처럼 막 이렇게 다 조절해가지고 이래가지고 사진 찍을 때는 수동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다 조절을 하거든요. 렌즈를 돌려가지고 선명하게 흐릿하게 땡기고 밀고 땡기고 밀고 이렇게 할 경우에 보면은 그게 이제 조리개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이제 광선의 어떤 밝기에 따라서 선명하게도 보이고 뭐 퍼져가도 보이고 막 이렇게 하죠, 그죠? 그걸 이제 조리하는 게 아니고 조절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사진이 잘 나오고 선명하게 나오고 흐릿하게 나오고. 좀 선명하다 흐릿하다 이거는 이제 어떤 명암이나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잘 그게 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옛날에 제법 내가 사진을 좀 잘 찍었거든. 그래서 눈으로 들어가는 광선의 이제 양을 조절해서 카메라에 이제 조리개 역할을 이제 담당한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색소가 아까 갈색도 있고 뭐 청색도 있고 이게 녹색 관련 이런 그게 있기 때문에 투명하지는 않겠죠, 그죠? 색소가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불투명 색소가 있어서 불투명하게 이제 보입니다. 그리고 눈동자의 색깔을 띠는데 색소가 많으면 갈색, 적으면 이제 청색. 인종에 따라서 차이 나지만 색소가 이제 좀 많이 이제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 거하고 좀 적게 분포되어 있는 거에 따라서도 좀 갈색과 청색으로 나뉘어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거 색깔 여러분들 좋아하나? 예쁘기도 하다, 그지? 나 어떨 때는 좀 눈동자가 좀 그 색깔이 이러니까 좀 무서울 때도 있더라. 내만 그런가? 아니지, 그지? 자, 그 다음에는 수정체. 자, 이게 우리 책의 40쪽부터 이렇게 쭉 나오는데 순서대로 하는 것도 있고, 순서대로 안 된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쭉 보면 안에 거 내가 다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슬라이드 따라가면서 봅시다. 수정체. 요거는 이제 투명한 조직이에요. 그래서 혈관이 없는 투명한 조직으로 되어 있고, 볼록하단 말이지. 우리가 렌즈 같은 게 있잖아. 볼록 렌즈 같은 거 이래 보면 이게 또 송편 모양으로 해가 이렇게 생겼지, 그지? 약간 그런 느낌. 완전 송편처럼 아니고. 여기 수정체 보니까 이거 나오지? 이렇게, 그지? 송편까지 생겼나? 아니, 옳시다. 내가 잘못했다, 그래. 저기지? 일단 수정체. 자, 일단은 투명한 조직이에요. 혈관은 없어요. 그죠? 양면이 볼록해. 이렇게. 수정체의 두께는 피초의 이제 꿀줄 정도를 결정하고, 망막의 상이 정확하게 이제 맺히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수정체를 수정체를 받쳐주는, 지금 소대가 나와 있나? 모양체. 여기는 우리 안 나와 있지, 그지? 우리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앞에 보면은 앞에 아까 그림 있잖아. 소대라는 말이 나오지, 그지? 39쪽에 봐봐. 모양체 소대. 모양체 여기에 이렇게 얘를 볼록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제대로 받쳐줘야 돼요. 제대로 안 받쳐주면 수정체가 이탈을 해. 여기 있네. 수정체가 이렇게 이탈을 하면 뭐가 있잖아. 동그랗게 이렇게 보여야 되는데 한쪽이 이렇게 떨어지면은 약간 이렇게 벗어난 듯한 있잖아. 이렇게 보이는 거야. 그래서 우리 여기 이제 안구로 이렇게 봤을 때는 수정체 이탈해가 약간 밑으로 내려와 있죠. 모양체에 들어있는 모양체에 이렇게 이제 모양체가 이제 수정체를 좀 이렇게 잡아주는 거예요. 수정체를 받치는 소대는 모양체와 함께, 그지? 두께를 이완 수축시켜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두께가 두꺼워지고, 또, 얇아지고, 이런 부분들을 하면 여기 정확하게 이렇게, 잡을 수 있도록. 빛의 양에 따라서 수정체의 두께를, 그럼 여기 좀 잡아주는 역할을 해야 되겠지, 그지? 이완 수축시켜서 빛의 양을 조절. 얘가 이제, 이완도 되고 수축도 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얘가 제대로 못 잡아주면 어떻게 되는 거야? 툭 떨어지지. 수정체 이탈처럼. 이완 수축하는 이제 이걸 우리가 힘줄처럼 이렇게 딱 잡아주는 그런 부분들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게 이제 우리 몸의 모든 이제 조직들은 거의 이제 연결고리들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지. 그래서 이완 수축하는데 도움을 준대. 받쳐서 빛의 양을 조절해서 상이 망막에 정확히 이제 잡히도록 해준다는 얘기죠.
되겠습니까? 근데 이게 참 이 중요한 게, 그지? 응, 응. 이제 이 홍채 그 안에 있는 이게 볼록한 렌즈가 멀리 이렇게 무한대 거리를 이렇게 퍽 주시하면은 이게 볼록한 정도가 얇아진대요. 얇아져가지고 멀리 있는 걸 선명하게 보기 위해서 우리가 막 이 눈 찡그리듯이 이렇게 보여질 수 있는 게 딱 이렇게 하면 우리 한쪽 눈 지그시가요 이 물에 실눈처럼 이래가지고 막 이렇게 보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얘가 수정체가 이제 얇아진다는 거지. 이게 좀 볼록한 상태에서 근거리를 보면은 어떻게 될까? 반대로 되겠지, 그지? 응. 근거리를 보면 볼수록 볼록하게 조절을 해서 이게 이제 망막에 근거리 있을 때는 이제 맺히는 정도가 어, 망막에 제대로 이제 맺히는 정도가 이게 두께가 두꺼워야지 제대로 맺히고 멀리 볼 때는 어떻게 얇아져야지 우리 이 그 망막에 이렇게 상이 제대로 맺히게 할 수 있는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수정체가 볼록해졌다가 얇아졌다가 이러면 어떤 것 같아요? 이건 좀 탄력 있는 것 같지, 그지? 근데 나처럼 나이가 들면 수정체가 나이 들면 이런 말 나오면 있잖아. 흥분한다. 나이 든 건 사실인데, 그지? 이 탱글탱글한 느낌은 있잖아. 근데 나이가 들면 뭐든지, 그지? 탄력은 없어지잖아, 그지? 탄력을 잃어가게 되면은 이게 결국은 어, 수축되었다, 이완되었다, 두꺼워졌다, 얇아졌다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죠. 맞지? 그러면 그게 막 이 눈을 갖다가 막 그 찡그리고 막 실눈을 오랫동안 뜨거 막 눈이 파르르 떨릴 때까지 뜨거 멀리 주시야 안 보이는 거 계속 볼 거 아니야, 그지? 그래 주시야 하게 된다는 거죠. 그 결국은 뭐 노안이 생긴다는 얘기야. 이 탄력이 떨어지면은 그걸 제대로 적시적소에 줄어들었다, 이완됐다, 수축했다, 이완됐다, 이걸 막, 그지? 응. 빛의 양을 그때그때 조절하면서 상이 딱 제대로 딱 잡히게 되는데 그 기능들을 제대로 못할 수 있다는 거지. 이완 수축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되겠죠, 그죠? 응? 그지? 이완 수축이 제대로 안 되는데 어떻게 상이 망막에 제대로 맺힐 수 있겠어, 그지? 그럼 제대로 안 맺힌 상태에서 우리가 이렇게 지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뭐 흐릿하게 보이기도 하고. 나도 그냥 이렇게 볼 때는 안경으로 그냥 이렇게 정면으로 볼 때는 그냥 교정 시력 렌즈로 보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책 같은 거 근거리에서 책을 보면은 이게 막 그 글자가 막 두 줄씩 이렇게 보이거든. 그 정면으로 보는 시력으로 볼 경우에는. 근데 이제 밑에 이제 다초점이가 있기 때문에 밑에 이제 렌즈가 달라요. 그 돋보기처럼 되어 있지. 돋보기처럼 옛날처럼 막 돋보기 모양 딱 있고 이런 거 아니야. 나 그런 거 안 쓴다. 이렇게 눈의 각도를 이렇게 밑으로 우리 수직시야 있었잖아. 코 있는 데를 이렇게 탁 떨어뜨리면 이게 정확하게 보여요. 그냥 이렇게 보면은 막 그 위에 층하고 밑에 층하고 이렇게 글자가 약간 좀 그렇게 보이거든. 근데 살짝 이렇게 도도한 눈빛으로 이렇게 코 있는 데를 살짝 보듯이 책을 딱 보면은 글자가 정확하게 보이는 거야. 응, 응. 그래서 이제 난 이제 노안을 좀 찾기 위해서 안경에 힘을 빌린 거고, 일단 그 부분들이 어떤 수정체에서의 역할이 이완과 수축이 원활하게 안 일어나면은, 망막의 상이 정확하게 안 맺힐 수 있다는 거죠. 그럼으로써 그게 이제 노안으로 우리한테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되겠죠, 그죠? 자, 수정체 있다. 이거는 또 뭐 수술을 해야 된대. 제자리 갖다 놔야 될까, 이거? 그게 또 꼬매야 되겠죠, 그지? 좀 조심해야 돼요. 자, 요즘은 많은 이제 그게 있으니까, 초자체, 뭐 이 유리체,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초자체, 유리체, 이게 있잖아, 이게. 하얀 부분. 우리 안구 보면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유리체. 이렇게 하얀 부분 있지? 여기는 하얗게 되어 있고, 그지? 흑백으로 할까? 여기는 약간 이렇게 되어 있지. 여기 무색이에요, 무색. 젤리. 이게 안구를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탱글탱글탱글탱글해요. 그거보다는 좀 낫겠지. 탱탱볼보다는 더 좀 유연하겠지. 뽀복뽀복. 그래. 자, 거의 안구 용적의 한 60에서 70%를 이게 유리체가 이제 차지하고 있다 보시면 돼요. 성분은 물이죠. 물이면은 약간 여러분들 있잖아. 이렇게 풍선은 너무 그렇고 그지. 조금 탱탱한 이렇게 바깥에 그걸로 해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딱 할 경우에는 탱탱한 듯한 그런 구처럼 이렇게 생깁니다. 수정체와 망막 사이의 공간을 채워가지고 얘가 이제 안구 형태를 유지한 게 구 형태를 유지한다는 얘기예요. 유리체, 초다체, 안구의 중앙부를 이제 채우고 있고, 자, 젤 타입인데 이제 주 성분은 이제 물. 젤도 보면 여러분들 뭐라 해야 되나? 실리콘 젤 같은 거 있잖아. 보형물 우리 들어가는 게 있지. 뭐 요즘 보면은 가슴 수술하고 이럴 때 이렇게 들어가는 그 정도. 이게 그냥 요것만 딱 이렇게 할 경우엔 그렇지만 이 전체가 그걸 가지고 있으니까 그지. 젤 타입. 그리고 투명하고 또도 이제 혈관이 없어요. 젤 뭐 이런 조직으로 뭐 60에서 70%면은 한 뭐 3분의 2 정도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지, 그지? 응? 그지? 응. 이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질병이 생기면은 여기에 이제 뭐 이상이 이제 오는 거죠. 당뇨병이 있으면은 망막증, 그 외상시하고 이제 출혈이 생기는 경우가 이제 또 있다는 거죠. 외상에 의해 가지고. 그리고 안구에 가해지는 외부 충격으로부터 이제 뭐 약간 젤 형태 안에 뭐 이제 성분은 이제 물이지만 그지? 보호, 충격. 이게 딱딱하면은 팍 깨지고 그지? 유리 같은 경우에는 팍 깨지고 뭐 이렇게 충격을 받으면은 뭐 손상이 좀 안 있겠나 그지? 근데 이게 우리가 만약에 안에 딱딱한 거 들어있다 해봐봐. 의양 같은 것도 보면은 예전에는 이게 좀 딱딱해. 유리로 이렇게 진짜 보이는 게 아니고 그냥 딱 모양만 딱 해가 딱 끼워 넣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 있잖아. 영화에 그 누구 나무 눈 앓는 그 해적 있었잖아. 그 블랙풀 나오고 뭐 선장 나오는 게 있었잖아. 생각이 안 나니. 블랙풀 선장. 거기에 보면은 이제 해적 선원 중에 보면은 나무 안구가 들어있는 친구가 있지. 그 뭐 포크 막 이날로 보니까 포크 이제 눈에 팍 꼽혀가지고 막 양아지만은 그지. 근데 외부 충격으로부터 보호를 해줄 수 있어서 안구 형태를 유지하는데 좀 많이 이제 그걸 하겠지, 그지? 60에서 70%니까 3분의 2가 그 정도 겔처럼 이래가지고 젤이나 겔 형태로 그렇게 해주는 거죠. 여기는 약간 칼라로 해가지고 약간 이렇게 되겠다. 근데 투명하다. 꼭막하고 결막. 우리인데는 8번에 나오지. 꼭막과 결막 뭐 이렇게 해가지고지. 꼭막은 눈의 이제 흰자의 부분으로 안구의 두꺼운 이제 보호막이고 결막은 유연한 보호막 역할을 하고 전완부와 하나가 되어 눈꺼풀 안까지 이제 뻗쳐집니다. 자 여기 하얀 부분 여러분들 여기 자, 우리 그냥 눈으로 볼 때는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죠? 우리가 이제 해부학의 측면으로 봤을 때는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조금 정확하게 우리가 그지?
안에 들어가면 뭐 세포잖아, 세포 거의다 보면. 지금은 이게 이제 그 눈에 이제 부속 기관으로 되어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 구분하기 좀 쉽지 않아요. 그죠? 일단 kok막 같은 경우에는 안구의 뒷부분 6분의 5를 차지하는 흰 하얀 섬유 조직. 자, 안구의 형태를 이제 또 유지를 하게 하고, 우리가 이제 보는 흰자 있잖아. 하얀 거, 눈에 요게. 여기. 여기 하얀 거 있지. 요게 이제 결막을 통해서 kok막이 이제 비쳐서 보이는 거예요. 결막은 투명해요, 여러분들. 투명하니까, kok막이 이제 비쳐가지고 하얗게 보이는 거지. 이? 알겠지? 결막이 투명하니까, 결막은 투명. kok막은 하얀 부분. 되겠지? 흰 섬유 조직이라 했으니까, 그치? 그리고, 일단은 이제 kok막과 결막에서 결막의 이제 주 기능 같은 경우에는 안구 형태를 유지하고, 그지? 그 다음에, 외안근이 있었잖아. 여러분들, 앞에 우리 눈을 움직일 때 보면은 위로 움직이고 밑으로 움직이고 대각선으로 이렇게 아래 위로 움직이고, 그지? 상사근, 하직근, 뭐 상직근 다 나왔었지, 그지? 그래서 외안근이 부착되어 가지고 안구 운동에 어떤 지주 역할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좀 움직이는데. 자, 뭐 그림은 여러분들 뭐 이렇게 좀 익히게 좀 많이 보시면 좀 될 것 같아요. 자, 망막은 카메라에 이제 필름 같은 역할, 망막에 뭐가 매칭돼 있지? 상이 매칭돼 있잖아, 그지? 우리 필름 보면은 이렇게 비춰보면은 안에 막 이게 사람 찍으면은 사람 모양이 있고, 뭐 풍경을 찍으면 풍경 같은 그런 게 보이죠, 그죠? 그러면 이제 컬러 이제 변상을 하면은 이제 거기에 관련된 이제 컬러들이 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지? 그래서 카메라에 이제 필름 역할을 한다. 그리고 눈으로 들어온 빛이 최종적으로 도달해가지고 상이 맺히는 부분. 망막에는 상이 이제 맺힌다 했었잖아, 그죠? 그리고 시세포, 시신경이 분포하고 있고, 시세포하고 시신경이 망막에는 분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세포가 시신경을 통해 뇌로 이제 신호를 보내는 기능을 해요, 여기서. 일단 맥락막 내면에 있는 3분의 1을 듣고 있는 얇고 투명한 이제 얇고 이제 투명한 신경 조직이고, 색소상폐하고 시세포층 있었잖아. 시세포층 뭐 있었지? 추체관체 있었지, 그지? 요게 한 10개의 층으로 이제 구성되어 이게 필름처럼 이래가 있으니까. 시세포층에는 추체하고 관체 있다고 했잖아, 그지? 빛과 색깔과 형태를 이제 지각할 수 있는데, 예, 색깔까지, 형태, 명암, 그지? 빛, 이것도 명암, 그지? 그런 것까지 이제 지각할 수 있다. 망막의 기능들이, 그죠? 여기서 보니까, 이제 앞에서 쭉 망막하고 많이 봤지, 이제. 자, 그 다음에는, 광수용체. 여기 보면은, 망막의 구조 해가지고. 간상세포, 원추세포가 이게 약간 핑크색이라면은 요거는 뭐 조금 파란색 종류 되겠죠. 그렇게 많이 차이 나는데 여기서 보니까 제대로 차이 나죠, 그죠? 좀 뚱뚱하고 옆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이제 간상세포, 추체간체 뭐 이렇게. 그 원추세포, 간상세포. 이게 여러분들 그 용어들을 이게 이거다는 걸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원추세포 같은 경우에는 면반응이 주로 이제 그걸 하고, 면반응,
명수능, 그지? 그리고 간체 같은 경우에, 간상세포 같은 경우에는 암수능, 암반응, 뭐 여기에 좀 더 주력을 하는 거지. 자, 광수형체 같은 경우에는 빛을 흡수하면 색소에 이제 반응이 일어나는데 망막의 내면에 있는 자 감광색소를 포함한 광수용 세포예요. 광수용 세포. 거기에는 간체하고 주체의 둘이가 이제 광수용체. 자, 용어들을 좀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으면 좋겠어요. 자, 광수용체에는 주체와 간체가 있다. 그래서 간체와 주체가 있고, 이제 간체, 간상세포, 간상체 뭐 이렇게 다 같이 부르면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밤에 주로 이제 역할을 하겠지. 그 다음에 뭐 암수능에 이제 또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 간상세포가 좀 손상이 되면은 어떤 질병이 생길 수 있다노? 야맹증, 그지? 추체, 추상, 원추세포, 추상체, 또 뭐 원추세포, 원추세포, 추상체, 간체, 추체, 추체, 추상체, 원추세포. 이 다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항반부에 있고, 중심화에 이제 시력을 관장하는 거예요. 시력 부분들은 이제 주체가 주로 관장을 한다 했죠, 그죠? 우리가 주로 이제 이렇게 빛의 어떤 그거에 의해 가지고 명반응, 낮에 많이 활동을 하잖아, 그지? 그럴 때는 이제 일단 주체가 주 이제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되죠. 시력을 이제 관장한다. 그지? 황반부에 보면은 살짝 봐봐. 요 세포를 갖다가 요렇게 해놓은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제 사진으로 보면 이렇게 있지. 자, 여기 황반부에 보면은 요 살짝 이렇게 좀 오목하게 들어간 데가 있지. 여기 이제 중심화 부분이지. 앞에도 좀 이제 중심화에 대해서. 자, 이거는 이제 한번 보면 될 것 같다. 자, 망막에서 맹점이에요, 맹점. 맹점 여러분 어떨 때 써? 맹점의 의미, 사전적 의미. 누가 얘기해 볼래? 우영이가 얘기해 볼까? 맹점. 우리가 아마 그냥 일상적으로 많이 쓰잖아, 그지? 모순 아니면은 좀, 텀? 미처 생각지 못한 모순. 아니면은 좀 엉성한 텀, 그지? 근데 눈에도 맹점이 일단 존재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일상에서 느끼지 못해요, 잘. 여러분들 이쪽 봐봐. 그냥 보이지? 근데 살짝 다가가 봐봐. 살짝 다가가면 어느 순간에 이게 빨간 게 사라져요. 딱 찰나적으로. 저번 학기에는 안경화학과 친구가 있었어. 그래가지고 잘 못 보는 애들이 돼. 이 똑같이 봐라 해도 보이는 애들은 보이고 안 보이는 애도 안 보이는 거야. 계속 보이고 안 보이는 포인트를 못 찾는 거지. 그래가지고 돌아다니면서 가르쳐주고 막 이랬었거든. 검은색 표시, 플러스 표시 있지, 그지? 천천히 다가가면 딱 어느 순간 왼쪽의 공이 딱 사라진다는 거죠. 그 딱 찰나가 이제 맹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맹점이 우리가 그 없어지는 순간에 그 맹점이라고 하는데 없어지는 순간이 계속 되나요? 안 되지, 그지? 어느 순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핑크색 공이 살짝이 아니지. 딱 찰나. 순간 딱 그때 어렴풋하게 뭔가 이렇게 안 보이는 것처럼 하는 그거밖에 안 나타난다는 거지. 그래서 그거는 왜 그러느냐?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서 불편함을 느껴요, 못 느껴요? 못 느끼지, 그지? 그거 왜 그럴까? 나는 이게 이제 우리가 눈이 끊임없이 움직인다는 얘기죠. 보기 위해서.
그게 뭐라고 했어? 제일 앞에서. 어? 마르와 그 호프만 그 얘기를 했었잖아. 그지? 시지능이라 했었잖아. 그지? 그 시지능의 기능을 좀 이 얘기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맹점이 계속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거지. 왜냐하면 우리는 능동적으로 막 이게 몸에 이 유기체 뭐 부속기관이라면은 이 부속기관들이 계속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딱 찰나로 포인트가 딱 맹점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지속적으로 우리 생활에 뭐 불편을 주고 그러지는 않는다. 자, 그래서 일단 망막에서 시세포가 없어가지고 물체 이상이 맺히지 않는 부분이라고. 그 시신경 섬유가 망막에서 나가는 부위이기 때문에 시세포가 없어요. 그 관점 자체가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관점 어디에 있다는 말이야? 밖에 있다는 얘기지. 그 맹점이 왜 안 보여요? 관점 밖에 있으니까. 근데 그게 안 보이지가 않지, 그지? 우리가 이래 하다가 계속 보이다가 찰나에 딱 포인트에 딱 안 보이는 거지. 그거는 실질적으로는 안 보여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무슨 맹점이라고 한다는 얘기죠. 그걸 우리가 일상에서, 미처 생각지도 못한, 우리가 뭔가 이렇게 논리로 원리로 이렇게 설명 안 되는 그런 모순이나 이제 턱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눈이 한 곳에 딱 이렇게 멈춰 있는 게 아니고 계속 뭔가 우리의 감각기관들이 나의 어떤 지각을 하기 위해서 계속 능동적으로 움직인다는 거지. 그래서 한 곳에 어떤 우리가 맹점이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생활에 불편함 없이 다 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는 그 시지능에 관련된 이야기가 이 부분들하고 좀 설명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오늘 맹점까지만 봤는데 시간이 지났네. 안 좋아하겠지. 자, 그래서 맹점까지 보고 그 맥락막은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할게요. 수고했어요.